자, 그래서 오늘은 두원의 위치 관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유제 풀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제 끝난 다음에 연습 문제 실력 정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추가로 준비해서 일단 뭐 여러분 이해되고 이런 거 위주로 넘어갈 거라서 막 빡빡하게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1일 테스트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뭐 내신 전이고 하니까 원래 누적이라든지 성적표 낼 걸 봤어야 되는데 조금 진도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건 생략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 잘 보고 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원의 위치 관계 이거는요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좌표평의 아인데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게 우리가 3가지 형태로 두 원이 있을 때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면은요 이렇게 원이 서로 외부에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한 원이 점점 다가가서 이렇게 만날 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상태를 외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접하다가 다시 얘가 점점 다가가면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고요. 뭐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붙이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두 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 하나 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순간 이 큰 녀석의 안에 작은 녀석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될 때를 내접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의 각각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요 둘 사이의 중점과 중점 5와 5'의 중점 간의 거리를 D다라고 여러분이 놓고요. 각각의 반지름을 R1, R2라고 놨을 때 요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둘 사이가 외부에 존재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둘의 반지름의 합이 거리보다 작을 때 만나지 않는다라고 내가 표현했고요. 혹은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게 요 1번 그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지금 보면 2가지 형태가 다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서로 한 점에서 만나고 얘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우리가 둘 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 한 점 거를 외접할 때 외부에서 접할 때 우리가 외부에서 접할 때를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때는 지금 어떻게 돼? 딱 보면은 이 둘의 반지름의 합이 같게 되겠죠. 그래서 R1이라는 녀석과 R2라는 녀석을 더했을 때 바로 거리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거는 어떻게 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일단 요 녀석부터 살펴보면은 우리가 요 중심 간의 거리하고 요 반지름의 차이하고 어떻게 돼?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제가 나눠준 걸 보면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대값을 쓴 이유는 둘 사이가 어떤 녀석이 큰지 몰라서 거리를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거리랑 있을 때 같아지는 순간이면 내접하게 되니까 걔보다는 커야 되고 둘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내접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 차이가 거리랑 같아질 때니까 우리가 4번 R1, R2가 바로 거리랑 같아질 때, 이때도 만나는 점은 한 점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상태를 내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뺀 차이가 어떻게 돼? 이제 거리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다섯 번째인 내부에 존재하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조건을 외우기보다는 그냥 그림으로 떠올려 보면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심하고 당연히 반지보다 멀면은 서로 외부에 존재하게 될 거고, 그러다 점점점 다가가서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합이랑 거리랑 일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점점점 무너져서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건데, 요 내접하기 전까지는 계속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돼? 하나가 이렇게 탁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차이가 이번엔 거리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그 차이가 더 작아지면은 내부 안에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다 여기 써 있으니까 제가 지우고 그 아래에 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누가 왔어? 준수. 문준수 언제 왔? 아니, 박준수 언제? 여러분이 책에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직선도 일종의 방정식이라고 줄여서 제가 방정식이라고 써놨고요. 자,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녀석은 잘 생각해보면 일단 전제 조건이 있겠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어떻게 돼? 둘의 반지름의 차랑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관계를 띄고 있다. 더한 녀석보다는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뺀 녀석보다는 거리가 클 때가 전제 조건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그때 이 점을 교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사실 얘를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보면요, 뭐 약간 이거 치부가 볼 테지만 뭐 이렇게 그 원은 사실 이렇게 크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작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원이 이렇게 생겨날 거야. 두 점만 지나면.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직선의 그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했었는데, 내가 식 하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라고 놓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교점이라는 거는 내가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여기 x, y에 대입했을 때 0이라는 식을 만족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같은 x, y 점을 내가 여기다 대입해도 0이라는 식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둘을 만족하는 식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y 더하기 c하고 우리가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라는 녀석이 0이 될 때인데 이때 어떻게 돼? 내가 여기 앞에 값에 관계없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놈은 이 무수한 방정식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k 이번에는 m 이렇게 해가지고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지면요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a, b면은 여기 a, b 대입해도 되고 되기 때문에 이 식이 항상 만족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국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원방 1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상수라 곱이 원방 2를 곱했을 때 걔가 0이 되는 이 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을 써도 되고 여기다 m을 써도 되고 둘 중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최대한 간단한 식에 이 m을 붙여주는 게 편하게 되겠죠. 자, 근데 원방이라는 거는 보면은 여기가 왜 1, 1, 1, 1 하면은요 우리가 요 개수가 맞을 때만 원방이라 했고요. 내가 그러면 m에다가 스페셜리스트하게 m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가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면서 어떻게 돼? 여기 없어지고 얘가 a 마이너스 a 다시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다시 y 플러스 c 마이너스 c 다시가 0이다가 되면서 얘는 어떻게 돼? 2차식이 없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직선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식을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 형식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고 계시면 되고. 박주수 오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그 다음 장을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문제 보시면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외접하고 직선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9는 0에 접하는 원 중에 그러니까 원 하나랑 직선이랑 원이 접하는데 그 중심에 x축이 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물론 뭐 이런 거 조건만 보고 빠바박 풀어낼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놓치는 게 혹시 있나 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의 반지름이 1인 녀석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요.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9 요거는요 조금 디테일한 값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요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기울기가 되고 요거는 좀 1 넘으니까 여러분이 요런 직선이 그려지게 돼요. 음수인 직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보면은 얘랑 외부에 접하고 그러니까 중심이 어딘가 여기에 있는데 요렇게 접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요런 식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요렇게 접하고 그러고 끝내려고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접한 두 개 얘랑 얘만 접하면 되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 이렇게 접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 이렇게 한번 접하고 여기 이렇게 접하고 둘 다 만족하니까 우리가 식 두 개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얘의 일단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중심이 x축에 있다니까 a, 0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반지름은 모르니까 r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다?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지? 여러분이 원방 세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말이죠. 내가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r이니까 여기가 1이라서 1 플러스 r이야. 그러면 내가 요 a라는 녀석이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쓰고 봤더니 이 a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이 되니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이제 그 다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점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리가 r이 돼야 되겠죠. 접하니까. 자 그러면 내가 a, 0이라는 녀석하고요 그 다음에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9는 0 사이에 거리를 구해보면 그 거리가 r이라고 했는데 얘가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5가 되고요. 질대값 3a 빼기 1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r이 3a 빼기 19다 이렇게 써. 자, 그 다음에 일단 a를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a가 1 플러스 r이었으니까 첫 번째로 a가 1 플러스 r일 때 여기다 대입해보면 내가 5r이 3 플러스 3r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도 절대값 있으니까 음수 양수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얘가 양으로 그냥 나오면은 이렇게 돼요. 3r 마이너스 16이 5r인데 그럼 2r이 마이너스 16이 돼서 우리가 r이라는 값은 어떻게 돼? 반지름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야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 자체가 5r 마이너스 3r 플러스 16이 나온다. 그래서 r이 2일 때 하나 구할 수가 있다. 굳이 제가 안 되는 거는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일 때 이 식에다가 우리가 또 대입하면 되니까 5r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그대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22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3r은 플러스 20이다. 그래서 r이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2일 때 대입해보면은 x 자 a가 r 플러스 2니까 3이죠.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4다라고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1이면은 12가 되는데 어떻게 돼? 얘는 x 플러스 1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1의 제곱 여러분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깔끔하게 되겠죠. 거기 제가 핸드폰 보면 무수하게 배울까? 그렇겠죠. 주소 내렸어요. 내신 갔다 왔어. 아 알겠습니다. 다들 내신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건투를 끝나고 막 100점 많은 친구는 물론 뭐 여러분이 어디선가 부모님들이 잘 해주시겠지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뭐 커피라도 한잔 먹을게요. 네? 수학 100점 맞고 내가 복귀했을 때 선생님 100점 맞았어라고 보여주면은 제가 커피라도 한잔 하는 커피 말고 좀 다른 거. 커피 말고 뭐 어떤 거? 국밥. 국밥이요? 100점 맞은 그거 갖고 오면 국밥 사줄게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은 국밥 못 사주겠습니까? 사장님 나도 국밥.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밥 하나 먹으려고 시험지에 틀린 거 괜히 이렇게 주변에 주어가 동그라미 쳐서 100점 맞았어요. 이건 미친 짓 하지 않을 테니까 정오표 갖고 오면은 제가 지금 와서 신뢰를 못 하시네요. 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신뢰한 게 원래 없잖아요. 그죠? 저도 생각을 하고 신뢰가 없으니까 오늘 부적 테스트 봐도 되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내신 들어가기 너무 찝찝하긴 하죠. 근데 그 뒷타임은 네. 다시 올라가요. 아니요? 오늘 여기서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왜 하는 거지? 저도 봤더니 6층에 지금 국어랑 과학 수업밖에 없어요. 쭉 풀로. 그래서 아마 주말에 내신 대비 들어가서 특강처럼 열어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도 아마 여기가 그거 빼면 제일 큰 강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8번 보시면 두 번 준수 한테 보면 왜? 몇 개가 다음 번에 왜 바로 거둘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을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직선 x 더하기 y는 4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일단 두 개의 교점을 지난다면 아까 어떤 식 더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어떤 식이었다라는 거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접한다라고 있는데 앞에서는 제가 접하는 걸 어떻게 썼어요? 바로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임즈는 중심과 원까지 중심과 직선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걸로 쓴 적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접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원의 방정식과 2차식이 어떻게 돼? 근이 하나다. 어떻게 돼? 근이 하나. 판별식을 쓸 때가 있어요. 네? 네? 앞으로 가려고요? 네? 여기 가면 좀 뭔가 침치가 안 좋긴 할 것 같은데 이거 안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알려준 건 여러분이 아는 게 그 중심하고 거리 구하는 거 하면 안 풀린 데가 있는데 둘 다 한번 써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내가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한테 어떻게 돼 약간 항등식처럼 만들 건데 당연히 m을 여기다가 쓰는 게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서 구하라는 제가 여기다 쓰진 않지만 어떻게 돼? 원방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아까 m이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는 직선이 되니까 m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요거부터 정리해보죠. m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m 플러스 1의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인데 여기 없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m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접한다는 조건을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해서 뭐야? 중심 찾으려고 했더니 뭔가 복잡하죠. 물론 그러면 근이하나다 우리가 어떻게 돼? 얘랑 접하는 거니까 y는 4 빼기 x를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그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돼? 방법이 요거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대입을 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제가 요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빠시게 될 것 같아서 요거 y에다가 4 빼기 x를 넣은 걸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m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4 m 플러스 1의 x 플러스 2 곱하기 3m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순수하게 대입해서 증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선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여기 4가 있으니까 짝수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 4의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얘랑 곱하면 2의 m 플러스 1 그 다음에 3m 플러스 1이 0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돼? 여기 m 플러스 1 묶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4m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 m 플러스 3이랑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개수까지 이쁘게 정리하면은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m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했으니까 m의 값이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m의 값이 1이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돼?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 2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2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이 돼서 최종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빵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여기 완전식을 만들면 1 더하니까 얘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2가 돼서 어떻게 돼?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1이다라고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길고 계산까지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문제 풀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두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4인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x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9인 녀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교점 PQ가 있는데 이 PQ의 길이가 최대될 때 K 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볼게요. 하나는 완전 결정이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3,2라는 점이 중심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2인 녀석이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결정이 된 원이고요. 요 K, 얘는 원이 이렇게 움직일 텐데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3인 이런 원이 되는 거예요. 중심 여기가 K가 있고 이렇게 반지름 자체는 3이다라는 원이 이렇게 있고 이때 만나는 이 두 점을 P하고 Q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학해서 써주면은 3,2하고 R1이 2 K, 0하고 R2가 3.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조건 써놓긴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다 구한 다음에 대입해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여기 뺀 녀석이 보다 우리가 요 PQ의 길이 두 개의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돼? K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얘가 어떻게 돼? 두 개 더한 거보다 작을 때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 했고요. 자, 이거 지우는 거 아니고 글씨를 다시 써줄게요.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있고 루트 K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얘가 5보다 작다 이렇게 여기서 해주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용할지 뭐냐? PQ의 길이가 최대일 때 우리가 두 원이 만나는 교점에서 이 현의 길이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작은 원에 지름보다 작아질 수 없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작은 원의 지름이 될 때가 제일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사이즈가 동등하면은 둘이 어떻게 돼? 같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원이 크고 한 원이 작으면은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인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어떻게 돼? 현의 길이가 이 지름보다 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PQ가 작은 원의 지름이 될 때 이때가 최대가 되는 상황. 여러분 기하적으로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요럴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PQ가
작은 원의 지름 밑에 최대다. 그러면은 그 작은 원일 때 최대라는 건 이 PQ의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3,2 즉 중심을 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빼기 4 플러스 m의 x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9. 여기서 어떻게 돼?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이때 어떻게 돼? m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었다는 거죠. 밖에서 떠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는 얘랑 반대로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요거를 정리하면은 제가 이렇게 부호 정리해서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2x bk 빼기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8은 0이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얘를 마이너스 1 해주나 얘가 마이너스 1 해주나 둘 다 정리한 다음에 부호 바꿔주면은 같게 나오게 돼 있고, 자 그런데 걔가 뭐를 지난다? 두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3,2를 지난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3을 대입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는 2를 대입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요것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은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은 0이 나옴으로써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돼서 k가 2 아니면 4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돼? 내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면은요 루트 5가 나오고요. 4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돼? 루트 5가 나와서 둘 다 만족한다. 고로 답이 k가 2하고 4 둘 다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뭔가 문제 많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더. 그래서 요거 제가 오늘 나눠준 거 외에도 시간이 있으면은 센 유형 문제 풀 테니까 뭐 문제가 부족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문제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제는 없어요? 내줄까? 근데 과제 검사를 내신 끝나고 와서 해야 되니까 오늘 과제 내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내주면은 뭔가 해야 되고 괜히 신경 쓰이는 친구가 있으니까 안 내주는 게 좀 더 반응이 없으니까 뭐 알아서 해볼게요.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요거 3-9번 풀고 잠깐 한 10분 정도 쉬려고 하는데 여기가 교무실 옆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담임 선생님도 계셔서
왠지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안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수업 그냥 시끄러우면 바로 그냥 바로 묻지도 않고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네? 왜요? 지금 다 수업 중. 아니에요. 수업이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뭐 30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다 수업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아, 6층은 학생밖에 없는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가지고요. 왜 6층에 학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6층은 수업 강의실만 있는데 여기 지하 1층은 교무실이 3개가 있고요. 저희 자습실이 하나가 있고 여러분 시험 저희 큰 자습실에서 보는 건 알죠? 네. 자습실 들어가도 돼요 그냥. 거기 지금 혜순쌤께서 애들 클리닉 하고 있거든요. 원래 혜순쌤이 여기서 클리닉 하시는데 여기서 수업이 있는 쌤이 거 자리를 뺏은 거네요. 저 이거 했잖아. 3일 10번 했잖아요. 10번 하고 싶다고 했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필수의 제 3다의 10번이고요. 점 A는 C,0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4는 0을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P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는데 Q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메인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내가 P라는 점을 모르니까 P라는 점은 일단 A, B라는 좌표로 대체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 원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걔가 요식을 만족한다. 고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6B 플러스 4는 빵이 된다. 이런 걸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 Q라는 점은 내가 이제 자치를 구하는 녀석이니까 얘를 x, y로 놓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x, y라는 게 바로 a, b를 뭐다? 1대1로 내분했다 이거. 그러면은 a라는 점은 지금 c, 빵이고요. b라는 지금 a, b가 되니까 내가 요거를 1대1로 내분하는 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어? x 좌표 즉 x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내분점 두 개의 비율 어떻게든 더했다. 1 더하기 2는 3. 그래서 1 더하기 2 써주시고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20 더하기 2. 자, 그 다음에 y는 또 이번에도 어떻게 돼? 더했다 비율을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렇게 곱하면 b빵이니까 b 이렇게 되겠죠. 응? 오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오타를 쓴 것 같아요. 오타를 뭐라고 썼냐면요. 미안합니다. 거기에 B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20을 더한 것 같거든요. 미쳤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고. 네, 갔다 오셔도 됩니다.
네, 그거 0인데 제가 쓰다가 보시면은 여기 b가 1 곱하기 b고 b 곱하기 0 해야 되는데 0 하다가 잘못 넣은 거예요, 요거. 그래서 1 곱하기 b 더하기 2 곱하기 0 해줘야 돼요. 요거 1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 내가 a가 3x 빼기 20이고요. b는 3y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체 방정식을 만드는 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a 요 어떤 x 어떤 y 한 다음에 걔네가 같은 식으로 하는데 여기 a, b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찾아낸 요식에다가 얘를 대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거는 3x 마이너스 20의 제곱 더하기 3y 제곱 더하기 4 3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 3y 플러스 4는 0이다. 자, 이제 어떻게 돼?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걔가 자체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전개부터 해보시면은요. 3x를 제곱하면은 9x 제곱. 자, 이번 어떻게 돼? 두 개 곱한 다음에 2 곱하면은요. 60에 마이너스 120x.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400. 플러스 3y 더하면 어떻게 돼? 9y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플러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6.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y 마이너스 18y.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내가 요거를 9x제곱은 그대로 9x제곱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18x 108x 플러스 320.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y 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4. 자, 얘가 324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요. 9로 약분해 보면은 x 제곱 이거 9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2x 이거 9로 약분하면 더하기 y 제곱 이거 9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y 324를요 9로 약분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6이라는 건 x 빼기 6의 제곱 될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 1만 있으면 되니까 y 빼기 1의 제곱이 되는데 1을 더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여러분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줬으니까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 그 뒷것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 보내드릴게요. 언제 날짜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